누가 감독님 마이크를 치워버렸나요? 아, 예. 저희 마이크 한 개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아, 나눠 쓸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네, 앉으시죠. 여러분 박수 한번. 일단 감독님, 황교안 감독님,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사람 이름 인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감독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언제쯤인지 뭐 기억나십니까? 뭐 자기 자식 같은 작품이니까. 기억은 당연히 나죠. 2015년 이제 네. 지금 11월 달이죠. 3년 전 이제 이맘때쯤에 네. 크랭크업을 한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크랭크업을 한 거죠. 크랭크인은 10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영화가 맛있게 익었다. 지금 딱 뱀술 같은 거 원래 한 몇 년 묵혀놓다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이다. 네, 어떤 분들이 네. 이게 영화 3년 동안 네네. 그러니까 뭐 했냐 아, 또 그런 질문을 간혹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동안 네. 뭐 한 거냐. 약간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근데 네. 저는 좀 이런 거죠. 뭐냐면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일단은 네. 15년도에 찍고 네네. 16년도로 넘어갔을 때 네. 후반 작업 동시에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서트 한 6컷 정도가 해가 바뀌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찍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걸렸죠. 일단 후반 작업 하는데 1년이. 아, 1년이. 네, 그렇죠. 왜냐면 해가 바뀌는 거는 사실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기다려야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CG로 덮으면 너무 또 싸구려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영화는 또 CG와는 어울리지 않는 영화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스로 하면 감정이 흔들려버리죠. 네. 시간의 감내를 버틴 후에 그 아. 다음에 전주 영화제 가서 상영을 했고 네. 이제 그 다음에 개봉을 했으니까 네. 이게 엘리트 코스를 가져온 거죠 사실. 굉장히 어떤 요즘 같으면 디지털 리마스터링 정도의 그런 묵혀지는 시간을 통해서.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딱히 그냥 되게 이제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삐딱하게 봅니다. 여기 뭐 흠잡을 거 없나, 쟤는 왜 저랬대?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하게 봤어요. 네. 진심입니다. 네, 100% 진심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한 60% 정도는 류아벨 배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보물이죠. 저희 또 한예종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저희만 가질 수는 없죠 사실. 네, 사실 뭐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보물까지 왔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해 보이네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배우분들 이제 캐스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최준영 배우님이나 류아벨 배우님 어떤 이미지를 원하셔서 캐스팅을 하시게 된 건지. 사실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돼서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뭐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학교 동문이잖아요. 저희가. 네네네네. 그래서 전부터 이제 같이 작업을 네. 많이 한물 지켜봤고 네. 또 제가 가서 스텝으로도 많이 또 도왔고 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좀 떠올리면서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약간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진짜요? 좀, 네, 진짜로 네.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그 출연료는 얼마나? 출연료는 사실 네. 이제 관객분들이 지금 귀담아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네네. 사실 출연료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할 때 네. 거의 뭐 우선 학교 이제 졸업 과제이기 때문에 네. 졸업 작품이기 때문에 네. 뭐 거의 자비로 했고 아, 이후에 이제 배우들한테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는 극장에 걸릴 영화이기 때문에 아, 극장 이후에 네. 상영이 되면 아, 돈이 생긴다. 러닝 개런티를. 아, 그래서 네. 이게 최소 이제 10,000명을 가야 되는데 아, 참 그게 걱정이에요 요즘. 그래서 잠을 못 자겠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혈색은 굉장히 좋으시네요. 참 되게 잘 아니, 보신 것 밤마다 같아요. 네. 그 꿈에 네. 아베 씨가 맨날 나와요 진짜. 달고 다녀. 네. 근데 최준영 배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예. 준영 배우님 잘 등장을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아, 그 왠지 영화의 이미지가 잘 이렇게 불평을 안 할 것 같은 이미지이긴 해. 네, 어쨌건 그럼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점,
그 전에 먼저 배우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제가 살면서 봤던 가장 잘생긴 남자 중에 한 명이 탤런트 김수현 씨였습니다. 약간 김수현 느낌 있지 않나요? 보통 이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연인끼리 같이 오신 분들 계시나요? 보통 이제 저 같은 수컷의 입장에서 이런 수컷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죠. 친해져야겠다 혹은 죽여야겠다. 저 자식이 살아있는 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 영화 찍고 나서 3년 됐잖아요. 그동안 작품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샘 이후에. 네네네네. 샘 이후에. 샘 이후에 저는 싱글라이더라는 작품을 싱글라이더.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불안당. 불안당. 네. 불안당에서 형사로 잠시 나오고. 그렇구나. 김경수. 네네. 맞아요. 네. 컴퓨터. 저 대사도 기억나요. 이 자식 아주 이렇게 범죄자 그 화면을 보면서 네네 뭐 전과가 뭐 백과사전이네 뭐 이런 대사 있었죠.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랬구나. 보고도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그게 칭찬이죠 저는. 그렇죠. 네. 역할에 굉장히 누가 봐도 형사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쌤에서 맡은 역할이 약간 첫사랑을 못 잊고 있는 남자예요. 근데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첫사랑은 다 가슴에 하나씩 있잖아요. 본인의 첫사랑을 약간 떠올리면서 연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됐나요? 전혀 첫사랑의 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쪽도 그러면 와장창. 네. 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그냥 작품 생각하고. 못 받은 돈을 생각했다고 하면 뭐 이런 건 아니고. 요즘 작품은, 들어 네. 본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알아서 챙겨주시게 돼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인공이 성장하거든요. 사람이 성장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네. 올바로 성장하셨다. 네. 저는 약간 이 영화 초반에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마두상. 네. 마두상을 보면서 약간 섬찟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얘에게 있어서 첫사랑이란 어떤 해소해야 되는 욕망인가 아니면 무슨 다 부모님들처럼 내 돈 해먹고 나른 것 같은 그런 찾아서 죽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얘가 뭘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캐치를 못했거든요. 이 연기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남자의 욕망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일단 마두상이 왜 단지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서울까지 그렇게 와서 되게 엉뚱한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가는지 저도 찾았어야 했고 저 나름대로 찾은 거는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녀 역시 보면은 대사 중에 사랑의 상처를 입은 이거라는 걸 안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두상이는 어떤 첫사랑을 찾는 그 목표가 없으면 조금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네네. 뭐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첫사랑을 찾는다는 게 왜 그런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첫사랑을 찾는다는 게 삶의 이유가 돼야 그 두상이의 행동이 납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두상의 행동이 약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영악한 면이 싹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감독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의도를 하신 건지.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네. 저는 이미 이제 이게 되게 이야기 자체가 되게 올드하다. 클래식.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클래식인데 네. 그러니까 올드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그러니까 플롯 구조도 그렇고 이야기 자체도 네. 이게 요즘에 잘 취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또 오히려 만화 애니메이션에 많이 등장하는 좀 플롯이기도 하고 네. 뭐 니모를 찾아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음. 네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7, 80년대 많이 나왔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네. 또 그 의미와 가치가 또
또 새겨지지 않을까. 음. 우리 예전에 뭐 고래사냥에 나왔던 아. 어떤 병태 네네네. 그런 이미지들도 보면 네. 그때 당시에 되게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네. 청춘의 어떤 낭만 네. 이런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우리 어른분들이 많이 약간 저희보다는 약간 윗세대 분들이죠. 네.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쓰진 않았는데 네. 나중에 다 쓰고 봤더니 이후에 아 고래사냥의 병태와도 두상이 많이 닮아 있구나. 네, 그런 부분이 좀 또 새삼스럽게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서 또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 고래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고래를 사랑해야 됩니다. 멸종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죠. 고래 사냥에 나온 그런 주인공들의 행동과 약간 닮아 있으면서도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문 드리고 그럼 이제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 모자티 그거잖아요. 그 부분에 보시면 유아벨 배우가 낙서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혼자 지금 앞에 또 거꾸로 입고 계신 분 계시네. 네. 어떻게 눈에 띄려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아니 요즘 네. 스마트하게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아직 몰랐어요. 제가 집 밖에 잘 안 나와서. 실제 디자인이 아. 이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야. 디자인도 있어요. 아, 실제로. 진짜? 아, 정말? 네네. 그리고 그 전에 네. 유행하는 스타일이고. 네. 여러면서 사람 하나 가공하는 게 이렇게 쉽죠? 네. 제가 이 영화 보고 혼자 집에서 가서 거꾸로 입어봤어요. 근데 정말 뭐 넣고 먹기엔 정말 좋더라고요. 아, 혁명이다. 그 특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보면 무게중심이 기가 막힙니다. 빨대로 그냥 빨아먹을 수 있어요. 어쨌건 약간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 연기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모자티를 거꾸로 입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최신 유행하는 거라고. 그런 연기를 할 때 속으로 내가 머저리를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내가 한예종까지 가서 내가 나는 누구일까? 아. 마두상은 누구일까? 근데 이 약간 역시 사람의 모태가 중요하다. 아니, 제가 그렇게 입고 다녔으면 무슨 동네 바보 형이나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확실히 배우분이랑 좀 달랐다. 어쨌든 이 티셔츠는 네, 굉장히 탐이 나네요. 네. 이게 지금 영화상에서 그 류아벨 배우 낯선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네네네. 유성편에 쓴 겁니까? 맞아요. 수성편에 쓴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아벨 배우님이 네. 되게 손재주가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그림을 네. 똑같은 걸 두 번 그리는 건 잘 못하시는데 네. 보고서 한 번에 그냥 즉흥적으로 그리는 거는 정말 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그냥 원테이크로 아. 그냥 보고 알아서 그릴게 이러고서 바로 그냥 탁 그리신 그냥 한 번에 필치고. 네. 저는 류아벨 배우님이 하늘을 날았다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댓글 이상하게 남기지 마요 또. 고약다 이상하더라 막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가더라. 레이저 쏜 적 없어요. 네. 호감인 것이다. 네. 그럼 이제 류아벨 배우님한테 질문을 좀 넘겨보죠. 되게 지루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처음 쌤을 딱 보고 나서 느낌은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의 어떤 살풀이 구슬하는 것 같다. 그래서 류아벨 배우는 약간 박수무당 느낌의 그래서 얘를 이 억울한 원혼을 달래서 승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근데 1인 3역이 아니죠 사실. 1인 5역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네. 언니까지 해서요. 네. 네. 욕 연기가 굉장히 쫙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전혀 몰랐다는 듯이 얘기하시네요.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닌데 신기한 일이네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녀라고 느껴지는 그냥 통칭 그녀라고 하는데 이 여자분은 이 남자 주인공의 순수함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먹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마음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 가장 류아벨 배우님의 진심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의 역할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까지도 사실은 농락이잖아요. 그게 뭐 본인이 진심이 됐건 아니건 간에 결과를 놓고 보면 농락인데 이 여자의 진짜 진심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모든 역할이 다 전부 다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녀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네. 그녀가 갑자기 마주하게 된 상황이나 네. 모든 게 다 뭐랄까 그녀를 그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이 그녀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어요. 아, 이제 역시 천생 배우다. 입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저기 일본어 연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는 거의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네, 야 이거를 예 보셨죠? 네. 거기서 김민희 씨가 하신 연기급이 아닌가 아, 생각. 히읗도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으로 쳐다보지 마요. 이걸 되게 천연덕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사실 원래 일본어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완전 못하고요. 네. 이상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6년 동안 네. 일본어를 배웠더라고요. 6년이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2외국어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일본어 선생님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6년이나 배웠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상하게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히라가나 조금 읽을 수 있는 정도. 사실 뭐 저도 6년 동안 제2외국어가 프랑스였는데요. 네. 봉줄밖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 기억을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뭐. 그쵸, 저도 네. 그냥 인사말 정도밖에 못해요. 네. 네, 사실 그 두 배우님들한테 다 질문하고 싶은 건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떠드는 게 있잖아요. 여자분은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남자 주인공은 또 어떻게 그걸 알아듣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여자 주인공은 또 그걸 알아듣고 일본어로 대답을 하고 굉장히 초현실적인 장면인데 설국열차 보는 줄 알았어요. 번역기라도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감독님께서는 그냥 일부러 남겨두신 거죠, 그렇게? 아, 있었네요. 네. 사실 초현실적이다라는 말이 네. 우선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좀 사실 영감을 받은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뭐 굳이 그것까지 말해야 될 필요. PPL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 밀라를 푼드라의 네, 예. 말씀하시네요. 네. 뭐 어쨌든 뭐 네, 네, 그 네.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프랑스인인데 네. 파티에서 이제 그 잔을 그러니까 파티에서 이렇게 종업원 있죠. 네, 네. 뭐 이렇게 와인 같은 걸 나눠주는 음. 그런 종업원인데 원래는 프랑스인인데 얼굴이 네. 파키스탄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네. 파키스탄인인 척 사람들을 네. 보면서 약간 그 자기를 프랑스를 다 알아듣는데 네, 네, 네. 그 사람이 파키스탄인 줄 알고 막 계속 술집같이 하면서 네네. 막 뭘 주문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런 장면.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본인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근데 네. 이를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은 진짜 이방인이에요. 파키스탄은 아니고 다른 나라. 근데 진짜 그 주인한테 구박받는 여자인데 결국에 이 둘이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아.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아. 근데 네. 충분히 어떤 사랑의 교감과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서로의 처지와 여러 가지 그냥 감정상의 네네네. 충분히 저도 네. 이게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이 통하는 거는 사실 1차원적인 거고 그렇죠. 그 외에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하나는 음. 뚜뚜루뚜뚜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표정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좀 어색하고 좀 어설프고 좀 모나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이 둘의 이런 사랑의 어떤 대화 수단들이 네네. 또 현대 그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확 치고 나간 거죠 사실. 사실 두 배우가 너무 천연스럽게 연기를 해서 예, 엄청 신기하더라고. 분명히 류아벨 배우는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겠어. 이거 뭐 거의 뭐 스매끼리 다마이 이빠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만 대화를 하면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제 GV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적은 질문 다 했네요. 생각보다 머리가 좋아. 다 외웠나봐 내가. 네. 그럼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이 좀 있습니다. 뭔가요, 감독님? 우선은 제가 가져온 거는 네.
작년에 네. 2011년 전주국제영화제의 포스터 A3로 포스터로 이제 걸었던 각 거리마다 네네네. 그게 저희 집에 사실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네. 제가 영화를 개봉하면 다른 버전이 나오잖아요. 예, 예. 네네. 그 버전이 나오면 또 이거는 희소성이 있겠다 아. 싶어서 한 50장 정도를 남겨놨었어요. 아. 그래서 근데 뭐 50장을 당연히 이분 여기 계신 분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네. 네네 어느 정도 몇 장 이제 계속 지구에 있을 때마다 이제 드릴 예정이긴 한데 네네네. 오늘 첫 걸음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배우들의 진짜 사인이 어머나.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하나는 예. 아마 프레스 그 책자 아, 예. 거기에 사인하셔가지고. 네네네. 아, 그럼 배우분들께 제가 아까 물어보다는 깜빡했는데, 창작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차기작은 없고 지금 네. 올해 좀 많이 찍어놨어요. 아, 이제 개봉을 기다리고 있군요. 네. 어. 아워바디라는 카파 아카데미 아, 예. 작품이었고 댐프시롤이라고 네. 복싱 영화인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개봉 예정이고 이제 지금 6월에 음악 앨범이라고 정지우 감독님 거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으신.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파이팅. 네. 류아벨 배우님은 어떻게? 앞으로 차기작 뭐 앞으로 이제 작품 계획이나 아, 네. 지금은 일단 죄송합니다. 네. 쌤 지구를 열심히 돌아다니실 거고. 네. 앞으로 일단은 저희가 내일 개봉을 하는데요. 네. 당분간은 거의 샘 GV와 무대 인사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 네. 네, 아마 갈 것 같고 어. 그리고 아람브라 분전의 추억이라고 12월 이번 주 주말부터 TVN에서 네. 방영하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속 뭐 독립영화와 네. 를 찍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근데 뭐 사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임밸류도 충분히 있으시고 해서 굳이 뭐 저희가 파이팅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질문 주시는 건가요? 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하고 유아벨 배우님에게 하나씩만 짧은 걸로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영화 처음 예고를 봤을 때 좀 와 이건 뭔가 싶었습니다, 감독님. 근데 시나리오 처음에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서 확 온 다음에 이제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남자 캐릭터의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그냥 그 병으로 이렇게 가겠다. 처음부터 그냥 딱 정해놓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정이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네. 일단 감독님의 대답을 좀 듣죠. 네. 사실 각자 사람들마다 틀리죠. 이제 스타일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캐릭터명 어느 정도의 신호 처음 중간 끝이 다 나와야 사실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가다가 물론 이제 소소하게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좀 바뀔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거의 처음 중간 끝 결말까지 다 정해놓고 두상이라는 캐릭터도 이런 캐릭터를 잡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처음부터 아예 잡고 그 안면 인식 장애라는 질병이 굉장히 여기서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이 두상이라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그런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로 하는 직업이라는 게 사실 한 번 만난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직업이죠. 배달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집 그 철가방에 써있는 이라시마스 보신 분 계세요? 그게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중국집에 이라시마스라고 좀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류아벨 배우님께 제가 그 배우님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에 아니면 배우님? 그 최준영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멋있는 이름인데 네. 저 류아벨이라는 이름의 제 이름이 혹시 제가 사는 정보를 위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봤습니다. 영화 스포일러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저기 혹시 타임과 벨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신 이름인지 아니면
그 이름에 대한 그걸 아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 약간 궁금했거든요. 네, 요즘 이름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딱히 뭐 성경에서 착안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벨을 제가 지금 한글로 아벨이라고 쓰고 있는데 뜻은 라틴어에 있더라고요. 생명력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네, 제 이름에는 생명력이 아마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네. 기가 막힌 선택입니다. 정말 어쩜 그런 생각.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할 때마다 얘기 꼭 해야 되겠네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아 여기. 완전 시선 강탈이셔. 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거기 혹시 과자 넣고 드셔보셨어요? 네. 편의성이 대박이야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누가 뒤에서 이거 잡아당기면 목 졸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과자 먹다가 다 나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요. 네. 제가 전주 때 너무 재밌게 봐서 그때 3번 봤어요. 네. 그리고 개봉하기만 기다리다가 오늘 다시 오게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주산이가 2번째로 뺑소니 당하고 나서 피 흘리고 쓰러졌을 때 네. 중국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건 N차 관람을 찍으신 분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와 근데 전주에서 3회차를 다 봤다라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 관객분이에요. 왜냐면 네. 현장 예매도 거의 없었고 그렇죠. 온라인 예매도 네. 정말 저도 예매를 한 10장 정도 하려고 네. 저도 11시 알람 맞추고 뒤적거리다가 컴퓨터 켜고 하면 대충 5, 6분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매하려고 딱 들어갔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스태프들도 뭐 표를 못 나눠줬어요. 근데 그 그- 안에서 3회차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 티켓팅을 뚫고 현장 예매로만 다 했어요. 야, 현장 예매로 어떤 대단한 거예요. 비결 같은 거 있으세요? 새벽에 나갔는데요. 뭘 하셔도 성공할 분이시네요. 멋집니다. 네. 아마 3회차 다 보셨으면 어떤 컷이 빠졌는지 대충 다 지레신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전주 버전하고는 좀 다른데 전주 때보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부 다 컷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정이 됐고 네. 그래서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가 줄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부분이 한 30초 정도 생략된 컷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거잖아요. 그 그 컷이. 부분이 사실 좀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뺑소니 당하고 나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얘 끝나잖아요. 사실 컷이. 네. 근데 그 뒤에 대사가 있어요. 네. 중국집 사장님하고 야 너 어디냐 이러면서 네. 왜 안 와 이러면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위가 너무 빡쳐가지고 네. 이제 첫사랑 세미한테 뺑소니도 당했겠다.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지금 네, 쌤한테 너무 당한 빡쳐서 거죠. 어떻게 네. 하냐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 사장님이 갑자기 꼬리 확 내리고 아. 무슨 일 있어?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 배우가 되게 또 감칠맛 나게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배우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저는 또 이제 많이 제가 편집을 또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이렇게까지 할애하면서 웃음을 한 번 더 주는 게 맞을까?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좀 앞에 기승전결해서 기 부분을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그냥 통으로 날릴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작품에 가위질을 할 때 느낌은 진짜 좀 만들어본 사람은 알 수 있죠. 네. 힘들죠 사실. 네, 힘들죠. 다 완성본을 잘라낸다라는 거는 그렇죠. 쉽지 않죠. 앞으로 몇 회차 정도 더 찍으실 예정이세요? 궁금해서. 일단 2회 일단 2회. 있고 그 이후에는 파이팅. 한번 화이팅. 검토해봅니다. 네. 이런 팬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아 근데 너무 네. 또 죄송스럽죠 네. 사실. 왜? 그러니까 제 영화도 제가 이렇게 안 보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네. 아마 저는 이건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저보다 거의 전 세계로 따져도 네. 저보다 자기 영화를 네. 많이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는 뭐 음향부터 편집 일 모든 걸 거의 3년 동안 네, 붙잡고 있었으니까. 계속 봤잖아요. 네. 미치도록. 그래서 물론 이제 극장에서도 저도 이제 내일 또 2회차를 끊어놓고 계속 한번 체크를 하려고 네. 볼 예정이긴 해요. 근데 작업하면서 이렇게 많이 본 사람이 진짜 토 나온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네. 너무
근데 물론 봐도 재미있죠. 그렇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긴 한데 마무리를 안 한다면 네, 일단은 네. 저도 사실 첫 번째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첫 번째 볼 때는 약간 재미는 있는데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두 번째는 약간 두상이한테 그래 제가 저럴만하다 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배우분들은 몇 번이나 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한 8번은 본 것 같아요. 좀, 네, 그 전주 전부터 네. 영상을 좀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말투가 두상이랑 똑같지 않아요? 왠지 영화도 막 이렇게 이러면서 봤을 것 같아. 어쨌건 8번 류하별 배우님은 얼마나? 네, 저는 감독님들이 편집을 마감할 때까지 감독님에게 먼저 연락 올 때까지 연락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관객들하고 보는 게 저는 늘 첫 번째. 네, 특히 전주에서 첫 번째 이제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네. 월드 프리미어가 걸려 있어서 그때 제가 완성본 처음 봤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인터넷에 약간 유출이 된 적이 잠깐 있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확인하느라고 그거를 근데 제가 그때 막 꼼꼼히 본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런 그걸 좀 해결하려고 그걸 좀 봤었던 것 같고 관객분들이랑 처음으로 프리미어 상영으로 봤었고 그때 2번 그리고 이번에 언론 배급 시사회 때 그날 2번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4번 봤습니다. 4번이면은 아마 관객분보다 한 번 덜 본 것 같아요. 네, 뭐 이분보다 적게 본 건 흉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저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최근에 저희가 브런치 다음 카카오 브런치라고 글을 이렇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처럼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연재를 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감독님 그리고 준영 배우 그다음 제 차례가 됐는데 오늘 글이 올라왔거든요.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영화를 계속 곱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봐야지. 네. 근데 이게 보는 거 정도가 아니라 뭐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오미된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플레이가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상은 계속 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등장한 장면 중에서 제일 내가 이 장면을 마음에 든다 싶은 장면이 있어요?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장면이 사람이 경성하기까지 가인이야. 저기 최진영 배우님께서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무슨 장면 띡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요. 저는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저는 비행기가 크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부상이랑 그녀랑 걸어갈 때 어떤 분은 그 비행기가 CG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지나가는 건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좋았어요 그 장면. 열엘라마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설경구 배우님 나오시는. 거기서 보면 이제 설경구 배우가 앉아서 막 조폭으로 나오거든요. 살벌한 계획을 얘기를 해요. 저 새끼를 쑤셔가지고 뭐 죽여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지나가면서 식당 전체가 흔들려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이제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저만 떠드는 것 같으니까. 예, 다음 질문하실 여기 그 남자분, 친구는 조금 이따가 시켜줄게. 네. 황교익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두상 친구가 처음에 일단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깁스.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대학생 그 여자도 깁스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깁스해가지고 연결시켜준 것 같은데 그게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 최종용 배우는 그 안면 인식 장애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로 어떻게 연기 훈련을 치료받은 게 있는지. 그 안면식 장애이신 분들을 만나보거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감독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우선 그 처음에 배우들 만나서 시나리오 돌렸을 때는 그 장면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깁스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배우 미팅 다 끝나고 캐스팅 다 완료된 이후에 네. 미팅을 하려고 한 2주 전쯤 만났죠. 배우들을 다 모아서 네, 네. 한번 첫 미팅을 했는데 그 이혜리 배우거든요. 그분이 첫 번째 커플러라고 네. 돼 있는데 근데 그분이 손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서 이제 네. 계속 리딩 하는데 이렇게 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다친 게 딱 보이니까 물어봤죠.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손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깁스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딸이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그냥 오거군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풀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러길래 네. 저는 그냥 근데 저는 이런 우연 같은 게 네. 그 영화를 그냥 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우연을 좀 기다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감독님이 부러뜨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잠깐 이리 와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날 이제 리딩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분한테는 네. 그냥 하고 계셔도 될 것 같다. 아. 제가 시나리오를 네. 고치면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네. 그날 바로 집에 가서 네. 성중 손을 부러뜨렸죠. 아, 네,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로 네, 부러뜨리고 네. 둘을 이제 각자 왼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깁스를 시킨 다음에 네. 의미하는 바는 그냥 사실 그런 거죠. 과거 이 사람들이 왜 손을 다쳤는지는 전혀 영화에서 언급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두상이도 물어봐요, 손 왜 그러냐. 근데 본인도 그냥 이러죠. 네, 그렇죠. 근데 예측컨대 네. 아마도 성중 같은 경우에는 네. 바로 이 전에 따라붙는 대사들이 전 여자친구 천천장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아마도 뭐 이렇게 벽을 치거나 예. 그런 거지 않았을까라고 아. 예측을 하고 네, 네. 뭐 LC 그 배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기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유추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에 네. 그냥 복선 같은 거죠. 결국에 이 둘이 음. 편의점이라는 낯선 이 공간에서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 네. 낯선 공간에서 네. 어떤 인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로맨틱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네.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되게 삭막하죠.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서로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네, 그런 공간에서 그녀가 먹고 싶었던 푸딩을 계속 매번 뺏기고 안 사주고 막 이러다가 네. 그 밤 편의점의 파수꾼 같은 안성준이 네. 짝짝 나타나서 네. 그녀가 항상 먹고 싶어했던 푸딩을 골라서 이렇게 선물한다라는 거 그것도 다친 손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영화를 좀 더 낭만 있게 네. 요즘 보기 힘든 낭만을 또 이런 부분들이 깨알같이 채워주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성분한테 고백하는 장면 중에 역대 최저가가 아닌가.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효과적인 고백을 했다. 저는 약간 이제 한쪽 손을 다친 사람들끼리 약간 서로의 이제 그 보완해주는 뭐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감독님께서도 그걸 보신 거고. 다음 질문은 최준영 배우님. 네. 어제도 사실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안면 인식 장애인데 그녀만 잘 못 알아보고 나머지는 잘 알아보는 것 같다. 네. 근데 사실 그렇죠. 저도 안면 인식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두상이의 안면 인식 장애가 중점이 아니라서 드라마 위주라서 그냥 안면 인식 장애라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하나의 이 인물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장애를 둔 장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안면 인식 장애를 디테일하게 해야 됐다면 아주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영화에서. 근데 크게 그냥 안면 인식 장애구나 이렇게 믿어주시고 드라마를 따라가시리라 그렇게 믿고 관객을 믿었던 거군요. 네, 드라마 위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두상이 갖고 있는 질병은 그냥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냥 계속 반바지만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몸이 뜨거워서 저러는구나. 아직 너무 젊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아벨 배우님도 그중에서 옷을 굉장히 많이 갈아입으시잖아요. 남자 주인공은 옷을 전혀 갈아입지 않는데 여자 주인공은 계속 갈아입어요.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몇 번 정도 갈아입으신 거예요? 감독님이 아시죠? 아니 저는 사실 그걸 정확하게 횟수로 체크하진 않았는데 네. 일단은 각자 그 역할마다 네. 최소 한 뭐 두세 번씩은 갈아입고 또 공간마다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많긴 하죠. 사실. 저는 그 역할 따라서 바뀌는 옷차림이 굉장히 묘하게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본인 연기를 하실 때는
정말 일본인 관광객처럼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 이거는 누가 코디를 했나 싶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 옷 입은 거 보면 이 센스는 이 코디 센스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직접 고르신 건가요? 죄송한데 거기는 모든 옷이 다 제 옷밖에 없어가지고 그 옷들을 다 제가 조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옷장에서. 아, 네, 그래서 네, 그게 되게 약간 속상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제 지인이 이 네. 영화를 보고 네. 특히 샘 이제 첫사랑으로 나올 때 저것도 진짜 네 옷이냐 네. 라고 했는데 정말 제 옷이고 원래부터 작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성장했나 봐요. 되게 오래된 옷이었어가지고요. 원래 옷이 좀 옷장에 오래 있으면 좀 줄어요. 그래요? 네네. 제가 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복합적인 거죠. 네. 아저씨는 성장하고 옷은 줄어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그거를 거의 이제는 원피스보다는 아우터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하고 입고 다녔던 옷인데 네. 워낙 저도 옷이 없는데 자꾸 네. 로맨틱한 어떤 그 결혼식 같은 그런 복장을 원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 옷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 영화는 유아벨 배우의 어떤 옷장 컬렉션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예,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꼬마는 뭐가 궁금했어요? 꼬마라고 불러서 미안해요. 우리 청년은 뭐가 궁금했어요? 성길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만들 때 몇 년,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게 다예요? 네. 자, 그럼 마이크 돌려줘요. 이 영화 아까 제가 저는 안에서 들었습니다만 몇 회차 촬영하신 거죠? 아니 사실 그 전에 앞서서 네. 이 영화가 12세 가는 거잖아요. 12세 모르셨어요? 아. 12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네. 심의를 낼 때 네. 최소 15세가 나올 줄 알았어요. 섹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근데 성인 유머 코드도 있고. 좀 있죠.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냥 15세면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죠. 고3이라서 저는 고 나이 때 친구들 보면 되게 재밌게 보겠다 싶어서 15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 웬걸 12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네. 좀 나름 걱정을 했죠. 아.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사실 제 조카들이에요. 진짜요? 네네. 제 조카 둘인데 인척 동원하신 거예요? 이런 거, 네. 이게 15세로 나왔으면 저 친구들이 네. 보기 힘들었을 텐데 네, 네. 12세로 나오는 바람에 네, 자꾸 이러니까 꼭 욕 같네요. 네. 18세기 이상이 아닌 게 어디예요? 네. 네네. 그래서 네. 근데 저 친구 방금 질문한 친구가 네. 크레딧 올라가다 보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 이석재라고 가로치고 매미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매미지고. 네네네. 그 매미 허물 있죠. 네. 매미 허물을 네. 제가 그 시나리오 쓸 당시였는데 뜨거웠던 여름이죠. 그래서 네. 맨날 집이 근처에 살아요. 걸어서 뭐 3분? 그냥 가서 이제 뭐 배고프고 이러면 이제 가서 네. 얻어 먹을 겸 해서 이제 가면 이 네. 친구가 네. 그때 이제 벌써 3년 전이죠. 더 어렸을 텐데 네. 매미 허물을 그렇게 많이 주워온 거예요. 주워서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완전 시골 깡총 사람인데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예. 붙어있는 나무. 전 도시에서 잘 몰라요. 그래요? 시골 아니요. 고향? 다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감자캐다 보내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부분이 한참 제가 시작 쓸 때 타임캡슐에 무엇을 넣었을까 고민하던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타임캡슐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네. 근데 그때 마침 네. 그걸 보고 네. 제가 또 이제 곰곰이 고민을 했죠.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눈에 띄던 게 네. 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안 보였는지. 물론 서울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저 친구 눈에는 서울이라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였던 거지. 이만큼 쌓을 정도로 널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이랬더니 네. 놀이터 가면 널려 있대요. 근데 저는 놀이터를 지나오면서도 못 봤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그래? 삼촌이 가져갈게 이러고서 그거를 네. 덥석 이제 집어서. 근데 다음 주에 또 갔더니 이 친구가 이만큼을 또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져왔냐 물어보길래 영화 찍을 때 쓸 것 같아서 가져왔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만큼을 또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 모든 게 다 부족했거든요. 네. 근데 재활용하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네. 매미 허물. 그냥 던지고선 안 주워도 돼. 그냥 던지고 아베시 이거 쓰세요. 새 거 딱 꺼내주고 계속
남아. 계속. 게다가 그건 100% 생짜 리얼이었군요. 그럼 완전 리얼이죠. 저거 공으로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11월에 매매업을 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근데 그렇구나. 넘치게 썼어요. 그냥 버리고 쓰고 뭐. 심지어 버린 거 죽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옆에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네. 두상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와서 마치 버린 거를 죽는 척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른 거죠, 사실. 아, 네네. 그걸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치. 작은데 이렇게. 잘 배지도 않고. 네네. 그거 넘치게 썼죠. 일단 뭐 이야기를 하자면 회차는 저희가 한 18일 정도가 걸렸고 네. 그리고 한 3일 정도 쉬었어요. 그래서 21일 총 뭐 3주가 걸린 셈이네요. 18회차 촬영이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상업 영화보다 한 7회차 정도 더 찍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정말? 데자뷰라고 아 네. 최근에 개봉한 상업 영화인데 제가 알기로 그 영화 촬영 회차가 11회차 정도 어... 있을까. 처참한 영화죠. 네. 어쨌건 네 그럼 계속 질문 받아보고 친인척 관계 아니신 분이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여자분 네. 마이크 좀 저기 가지고 계시네 벌써? 굉장히 미소가 열과 넘치시네. 네 하시죠. 중에서 네. 두상이 케이크쇼 안에 매미 허물과 사진과 고장난 나침반을 넣었다고 했는데 네네. 나침반이 혹시 어떤 뜻이? 고장난 나침반이요. 네. 배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 고장난 나침반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전혀 설명을 안 해서 배우분들은 네네.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회에 설명하시죠 뭐. 네. 아니, 근데 뭐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 물어보면 제가 어느 정도의 답변을 배우분들께 충분히 뭐 이야기를 사전부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정보를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굳이 다 알고 연기할 필요는 없죠. 배우분들 네. 다 알 것만 알고 연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쓴들 모든 걸 100%다 컨트롤하면서 쓰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매미 허물과 매미를 넣은 거죠. 네, 매미 허물 그리고 그 나침반, 고장난 나침반.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매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미 허물에 네.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그렇죠. 네. 드렸고 나침반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럼 나침반도 저 친구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네네. 나침반은 좀 매미 허물보다는 일찍이 좀 약간 쓰려고 이제 재료를 준비해놨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 메타포라는 게 사실 그렇죠. 감독이 관객이 알아서 해석을 해봐라라고 던지는 경우가 있고 명확하게 정해놓고 던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알아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냥 왜 그랬을까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그냥 그런 부분이죠 저는.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스스로의 답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대략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아닐까. 근데 매미 허물과 이 나침반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서 또 생기는 의미는 또 파생되거든요. 네. 네, 이 두 개가 모였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의미는 저는 어느 정도 스스로는 정리를 해놨는데. 네. 굳이 알려드림으로써 관객의 감상을 망치고 싶진 않으시는 거군요. 일단은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이 영화가 좀 어느 정도의 청춘 영화랑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놓고 청춘 영화죠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마두상 같은 캐릭터도 있지만 현실에 좀 철저하게 붙어 있는 그녀도 있고 또 야간에 편의점에서 맨날 일하는 그런 성중이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 너무 좋았어요. 좋죠. 네. 특히 콘돔 큰 소리를 읽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비세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같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주워 담았지만 이 글을 쓴 저는 어쨌든 성인이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나이가 20살이 돼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나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을 떠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제 조카가 선물해준 그 허물의 어떤 의미와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나침반 향이 고장난 나침반의 의미는 또 지금 어떤 현 시대의 청춘들에 대해서 어떤 또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는 생각하고 그냥 넣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잭스페로의 나침반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상하게 막 머리가 도는 거지. 야 이게 혹시 이 나침반 따라가면 그녀를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화장실에서 만나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아까 그 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마이크 좀 이쪽으로 주시겠어요?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시고요. 그
그 여기 샘 영화에서 보면 네. 장소들이 대부분 네. 그 데이트를 하는 장소라 그런 게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도시적이진 않다고 아. 느꼈거든요. 네네네. 보통 저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관이나 카페 같은 곳을 많이 가지 이제 저기서는 서울 속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유도 공원. 네, 공원을 많이 돌아다니거나 이제 길 같은 곳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이게 비용적인 측면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청춘 영화고 어떤 풋풋함을 살리기 위함인지 네. 조금 이거는 제가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비용 때문이죠? 일단은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네. 네,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게 녹음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녹음.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네. 저는 뭐 별다르게 신경 안 썼고 음. 근데 비용적인 부분이 일단 있지만 음. 근데 저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글 쓸 때부터 네. 뭐 그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사실 쓰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선유도 공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코스로 그렇게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들 가죠. 네, 많이 가잖아요. 네. 사실 거기가 이렇게 사진 찍기 굉장히 핫플레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고등학생이시라고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네. 혹시 그 이제 못 쓰고 알려주잖아요. 또 그 부분을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거 그 노래 소녀시대 키싱 유 베이비. 일집 아시는구나. 소녀시대 팬 아니 본인이신 거죠? 왜냐면 일집이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요즘 고등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 망했다 이거 모르는 알 수가 거. 없지. 솔직히 여기 모르셨던 분 지금 아셨던 분 손 좀 혹시 한번 다 아시네. 저기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역시 제가 봤을 때 소녀시대 팬을 하시기에는 약간 조금 여지게 예. 저도 팬입니다 소녀시대. 네. 근데 뭐 좀 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까. 요즘 고등학생들이 모를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가물가물하구나. 사실 그 소녀시대 1집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배우분께서는 그래요? 소녀시대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좋아하고 잘 모르겠어요. 크게 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없는데 상업적으로 별로 성공도 안 한 1집 노래는 알고 계신 거네요? 유명하잖아요. 어딘가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멤버 누구나? 지금 섞어서 하나 만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받아보죠. 네, 아까부터 계속 드셨던 저기 맨 뒤에 남자분 오데오 발음하신 분이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 계속 감독님만 질문을 받으시네. 힘들면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하시죠. 저는 그 편의점 장면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으로 알바한 게 편의점이라서 그런 그런 비슷한 경험들 좀 몇 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편의점에서 자기 이상형인 여자가 들어온 적 있어요? 있는데 다 남자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생 고통이야 원래. 네. 그리고 그런 편의점 장면이 뭐 직접 경험하신 건지 혹시 아니면 들으신 건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그 하얀색 머리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 빨간 거 가려고 하는 사람. 그건 왜 나온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하얀 머리 남자가 와서 펼치는 그 편의점 개그는 꽤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말로. 네, 그렇죠. 반말로 대응하는 그 얘기는 꽤나 이제 로컬 편의점 주류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화두였고, 그리고 그 남자분 아니지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요. 네. 질문이 뭐였죠? 근데 죄송한데 그게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냐는 질문이었죠. 네. 네. 우선 저는 제가 20대 때는 네. 정말 알바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편의점 알바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어떤 알바 위주였냐면 일단 설거지요? 네, 식당 설거지랑 네. 그래서 식당 설거지에서 눈이 띄어가지고 주방에서 이제 칼을 잡았어요. 칼을 재능이 그쪽에 있을 수도 근데 정말 재능이 있어서 네. 설거지하다가 너 이거 좀 해봐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격돼가지고 네. 그 식당에서 1년 가까이 레스토랑 약간 세미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서 1년 가까이 이제 칼질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도 물론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식당 위주로 인맥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서 네. 식당에서만 일을 했었고 그래서 편의점 식당에서 그 커플들이 꼴 보기 싫었던 개인의 경험을 살려서 그런 장면 넣으신 거예요? 뭐 사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손님, 네. 그러니까 제가 서빙도 알바도 또 예, 반년 정도 이상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손님들 상대하는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네, 사실 이 어느 정도 상대하다 보면 네. 각이 나오죠. 입이 욕을 네. 하지 않아도 이제 머리와 모든 그렇죠. 걸 다 표현을 해요. 사실 그런 스킬을 배우는 공간이죠. 서비스업에서 알바를 한다는 건. 내 입으로는 욕을 하진 않지만 내 온몸으로 너한테 욕을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대 손님들을 많이 또 받아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맥락이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편의점 했던 주변에 친구들 이 알바를 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듣고 음, 또 요즘 세대의 또 공감을 잘 이끌어내려면 또 여러 가지 그런 편의점 관련된 에피소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가져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 역할을 하신 배우분이랑은 연기 호흡이 어땠어요? 저는 류아벨 배우가 그 배우랑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네, 조재영이라는 배우고요. 네. 저희가 저랑 준영 배우랑 조재영 배우가 다 동갑이에요. 아, 네. 그리고 재영 배우는 저희보다 한 학번 후배고 저희는 동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깝게 앞으로 가깝게 지낼 건가요? 아, 요즘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먼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되게 자주 마주치는 정말 반성준과 그녀 같이 그렇게 마주치는 사이였거든요. 저랑 아. 재영이는. 아,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음. 저는 그 친구랑 호흡을 맞춰보는 게 그때 또 처음이었는데 음. 다행히도 또 정말 그런 사이였는데 그런 사이로 나오게 돼서 진짜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친하지도 않고 네, 적당히 네, 그냥. 서로 그냥 쟤 누구 어디에서 있는 애 딱 정도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됐었던 것 같아요. 최준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멱살 잡는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친구한테 너 왜 그랬냐 이러면서 네, 멱살 네. 잡는 네.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한 학번 후배신 거죠? 네, 후배인데 친구. 그 편의점에서 그 장면 있잖아요. 푸딩 여자분이 푸딩 먹고 싶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 약간 통쾌했습니까? 약간 통쾌했나요? 아, 속이 시원했죠. 다 불행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거죠. 부상이 관점에서. 아 그렇지. 네. 몰입하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 대답을 못해서 간단히 그 담배 사려고 하는 마지막에 그 반말하는 손님이 왜그 네. 장면인지 그걸 여쭤보신 거죠. 네, 네, 근데 네. 그 인물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인물이 앞서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진짜요? 네네.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그 강의실에서 교수님이었어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넓은 맥락에서 보면 관계와 소통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단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았어요. 단절에 대한 이야기. 네네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뭐 그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본 모습일까, 어떤 게 진짜일까. 네. 그래서 본인도 그래 나는 내가 이제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내가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부분에서 네. 그 교수가 그런 강의실에서는 마치 네. 이렇게 하지만 뭐가 아니지. 근데 뭐 집 근처였겠죠. 네, 그렇죠. 추리닝 입고 그냥 담배 사러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근데 뭐 요즘 뭐 갑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 맥락을 가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차차더라도 그냥 어떤 게 사실 이 사람의 어떤 진짜 모습일까를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 영화는 이 조연들도 다 거의 2번씩 이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모습과 이때 이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좀 조망하듯이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또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럼 한 번씩 더 봐야겠네요. 저가 놓친 장면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이랬거든요. 그 마르셀 주샹의 쌤이라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쌤이라는 작품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변기를 엎어놓은 거예요. 변기를 엎어놓은 건데 이 변기는 그냥 공사품이죠. 공장에서 찍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 갖다 놓고 전시회에 갖다 놓고 야 이거 예술이야 라고 하니까 전 세계 예술계를 발칵 뒤집어 버린 엄청난 예술 작품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가슴속에 갖고 있는 되게 흔하지만 사실 첫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흔한 소재입니까? 굉장히 흔하지만 당신의 것은 굉장히 특별해질 수 있다. 당신에게는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됐어요. 뭐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막 해석해가면서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감독님께서 워낙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그런 거였는지 궁금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최대 정말 대답이 짧게 끝났네요. 제가 사실 네.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앞서서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네. 뭐 했었고 네네. 그리고 업다님께서도 네. 뭐 명확하게 그 셈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주셨고 그 관계를 사실 짚어보면 네. 사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두 주인공이 만나는 곳이 전부 화장실이잖아요. 처음 만나게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선유도공원에서 그 정화조? 정수기? 그 밑에서 데이트하는 것도 그렇고요. 배우분들께 또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최준영 배우님께서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GV나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다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네. 영화에 대한 해석이 저도 크게 공감하는 거고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엔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귐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게 서로 사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네. 바라보는 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연금술사거나 이게 소변기였지만 내가 그걸 소변기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니까 샘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상이 실제 샘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언제 그 반성중이라는 친구 때문에 이제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뀜으로써 그녀가 나한테 샘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있게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이 발견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그 안에서 어디에서 사랑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은 좀 감독님 항상 우리 영화가 얕은 샘 같은 영화라고 하지만 이런 메시지 자체는 되게 뜻깊고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물론 뭐 본인이 출연한 영화니까 당연하겠습니다만 굉장해요. 네. 류아벨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관객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가볍고 유쾌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더 받고 싶은데 언제나 이 시간이 항상 문제죠. GV가 끝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질문 주신 분들께서 저기서 받아가시면 되나요? 네. 혹시 그 사인이나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사인 다 되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해 주신 분들께서는 받아가시면 되고요. 나가실 때 그리고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감독님하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배우분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봐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